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요. 그 세계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 그리고 그가 공동 설립한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특히 그 부실증권 투자 분야에 정말 거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막스의 투자 철학, 그 핵심 원칙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크트리가 어떻게 그걸 실제 전략으로 구현하는지, 특히 위험 관리랑 그 남들과 다른 사고방식,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인데 좀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막스의 경력을 보니까 시티코프 그리고 TCW 그룹,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서 처음엔 주식 분석가로 시작했던데 네, 맞아요. 나중에는 고수익 채권, 또 부실 채권 전문가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당연히 오크트리 설립으로 이어졌겠죠? 그렇죠. 그 경험이 정말 큰 자산이 됐을 겁니다. 오크트리 모토 중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패자를 피하면 승자는 스스로를 돌볼 것이다. 아, 그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보는 게 먼저다 이런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막스 철학의 제일 원칙, 위험 통제예요. 단순히 수익률 높은 거 이걸 쫓는 게 아니고요. 네. 낮은 위험으로, 그러니까 영구적인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영구적 손실 가능성이요? 그럼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같은 거 위험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시장의 오르내림, 변동성 자체는 진짜 위험으로 보지 않아요. 오. 오직 원금을 영구적으로 잃을 가능성, 그것만이 진짜 위험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막 요동치는데?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막스가 강조하는 다음 원칙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2차적 사고, 영어로는 second level thinking이라고 하죠. 2차적 사고,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1차적 사고는 되게 단순해요. 이 회사 좋아 보이네, 사자. 이게 1차적 사고고요. 네. 2차적 사고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좋은 회사인 건 알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은 팔아야 할 때인가? 이런 식으로요. 더 깊고 복잡하게, 그리고 중요하게는 남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아, 뭔가 체스 두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냥 눈앞의 수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요. 맞아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현재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읽어내는 거죠. 결국 남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없다. 이런 믿음이군요. 네, 특히 오크트리가 전문으로 하는 그 부실채권 같은 영역 있잖아요. 거기는 정보도 좀 비대칭적이고 사람들이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그런 시장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이런 2차적 사고가 특히 빛을 발하는 거죠. 남들이 막 공포에 질려서 외면할 때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려면 냉철한 분석 능력은 기본이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규율이 필수적입니다. 시장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하지만 대비는 가능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탐욕에 차 있는지 아니면 공포에 질려 있는지 그 온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시장의 온도?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좀 방어적으로 몸을 사려야 할 때인지를 조절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두가 공포에 떨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오크트리는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부실 자산들을 사들였어요. 그게 바로 사이클을 읽고 대비한 결과죠. 와, 그런 철학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부실채권 투자군요. 근데 단순히 싸게 사는 것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론투 오운 전략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론 투 온. 이것도 오크트리의 굉장히 유명한 전략 중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빌려줘서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빌려줘서 소유한다. 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일단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회사가 결국 회생하지 못하면 빌려준 돈을 그 회사 주식으로 전환해서 아예 기업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와, 그럼 단순히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싼 값에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경영에 참여해서 구조 조정을 하고 기업 가치를 직접 끌어올리는 뭐랄까 훨씬 적극적인 방식인 거죠. 정말 깊이 관여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시장 환경이 꽤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오크트리가 역대 최대 규모의 부실 채권 펀드, 그 펀드 XXI라고 하는데 이걸 성공적으로 모집했어요.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막스의 가장 최근, 그러니까 2025년 초 시장 전망은 좀 어떤가요? 아까 약간 조심스럽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주식 가치 평가는 좀 높은 수준이고 또 지정학적 불확실성 같은 것도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용자산, 그러니까 채권 쪽이 주식보다는 더 나은 안전 마진을 제공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 마진이요? 네.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지금 시장 가격이 얼마나 싸게 형성되어 있느냐, 뭐 이런 개념인데요. 일종의 가격 완충지대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결국 위험 통제와 현재 시장 상황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일관된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오늘 하워드 막스와 오크트리에 대해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결국 핵심 원칙들이 딱 정리되네요. 첫째, 위험을 먼저 생각하고 통제하는 것, 리스크 컨트롤. 네, 둘째, 남들과 다르게 더 깊게 생각하는 것, 세컨드 레벨 띵킹. 그렇죠. 셋째, 시장의 온도를 읽고 그 주기에 맞춰 행동하는 것, 마켓 사이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가치 대비 가격을 따지는 것, price versus value. 이 네 가지군요. 정확합니다. 막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제 생각에는 단순히 뭘 살까 이전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일 거예요. 아,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에는 감정에 쉽게 휘둘리거나 그냥 남들 따라가는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서요. 더 깊게 그리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2차적 사고를 투자 외에 당신의 삶이나 혹은 일의 다른 어떤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